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은 향후 법정 소송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하고 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으로 윤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오늘 대연TV 운영자시죠. 김대연 전 조선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연TV 김대연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채린 기자님 아까 그 은하철도 999에 누구라고 했죠? 메텔? 메텔? 네. 예. 진짜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직원분이 저보고 메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메텔. 네. 예. 오늘 또 이제 또 은하철도 999 그런 마음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하를 네. 개척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직 2개월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재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전속결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법적 투쟁을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 때 그때는 이를테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독 드리블을 한 거죠. 단독 드리블을 해서 열심히 뛰어가갖고 골문에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판이 옵사이드 깃발을 든 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를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건 좀 무리수가 있다. 다시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미애가 드리블을 하다가 그 드리블을 골문 앞에서 문재인한테 패스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패스를 받아서 골문을 네트를 갈랐죠. 그래서 이건 재가를 이제 한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법원도 결정을 할 때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과거 사안과 달리 이 대통령이 결국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거에 대한 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의 가처분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 네. 윤 총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어떤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낼 겁니다. 네. 그럼 행정소송을 내서 나중에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 어쨌든 싸움의 전개가 이제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구도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과 이 인면권자인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로 전이 됐다,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장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사실 타격을 받고 어떤 싸움의 주체가 되는 문재인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문재인에 반대하는 어떤 진영,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네. 야, 역시 윤석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의 그 마스코트로 더 굳어지는 효과를 윤석열이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은 손해죠. 왜냐하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임기가 한 1년 4개월 남았는데 네. 그동안에 최대한 이 레임덕 현상, 지지율이 빠지고 곳곳에서 구멍이 나서 정권을 흔들 만한 그런 그 리크 현상, 어떤 권력 누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스스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건드려서 더 크게 확산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불거질 수 있는 권력 누수의 어떤 상처들 아니면 공격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윤석열의 정권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의 양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 싸움이라는 거는 만약에 문재인이 물러서면 물러서는 대로 상처를 받고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윤석열의 맷집이 커지고 반문의 상징성이 커지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차 싶은 생각도 좀 들 겁니다. 원래 네. 본인들이 원했던 거는 추미애가 사퇴하면서 결국은 그 여세를 몰아붙여서 윤석열도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쉽게 물러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검사로 계속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공직을 끝까지 이수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집권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이 사람 무슨 뭐 돈 받아 먹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조사받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하고 한판 뜨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좀 찌질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안민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 4선 국회의원인데 원래 말실수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이제는 뭐 이걸 확대 해석해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이 국민과 한판 뜨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요. 네,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네. 네, 어불성설이죠. 지적인 역량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윤석열한테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압박입니다. 네. 네. 자, 문재인은 정직 이후에 윤석열의 복귀가 가져올 어떤 반격, 복수국, 뭐 이런 것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또 걱정거리를 또 안았습니다. 네. 그 공수처를 도구로 해서 윤석열을 여차하면 조사하고 뭐 꿀 안 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을 다룰 때 그 사안의 앞면만 보면 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물러날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항상 사안은 뒷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징계를 밀어붙인 뒤에 또다시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윤석열이나 윤석열 주변을 수사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적 이 반감, 국민적인 어떤 공분, 이런 것이 더 커질 수 있다. 그 커지는 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집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으로 지지율 떨어지죠. 권력 누수 현상 생기죠. 근데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추미애의 사퇴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미루면서 윤석열의 2개월 징계 공백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 매듭을 짓고 봉합을 짓고, 그다음 윤석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국 정권을 향해서 어떤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정권의 폐부를 찌를 만한 그런 검찰의 활동을 최대한 제어시켜 놓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윤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요새 또 코로나 부동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날 바로 지지율이 60% 부정평가가 그렇죠. 네,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평가가 59.1%, 거의 60%에 네. 육박을 했죠. 긍정평가는 38.2%입니다. 자,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문재인을 바라보는 평가 수치가 어느 수치까지 지탱될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38.2%가 긍정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데, 물론 리얼미터 조사가 뭐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 네. 차치하겠습니다. 자, 이 38.2%는 뭐냐면 문재인의 공고한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여기는 상당히 많은 대깨문과 문바들, 뭐 이런 세력들이 여기 포진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응집력, 이 응집력이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것은 임기 말에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실책과 실정과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문제까지 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을 지탱해줬던, 지켜줬던 이 긍정평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자신들을 공고하게 뒷받침했던, 지지해왔던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일탈하고 있다.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게 실제로 중도층에서 문재인에 대한 이 지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두드러지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중도층이든 호남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문재인을 붙잡고 늘어져서 문재인에게 어떤 더 큰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실정을 더 이상 끌어안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빠르게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까지 모욕 주고 찍어내기 하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입을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손실 이런 걸 다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했을 네.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분석도 아마 나름대로 했을 거고 그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보관은 무엇인가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심지어는 이제 내년 3월에 맞춰갖고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부분들 또 네. 재난지원금도 내년 3월에 맞춰갖고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예상했던 현 정권이 예상했던 부분의 맹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폭이 컸다는 거. 생각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올라가고 있고 긍정평가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 윤석열에 대한 반문 어떤 마스코트가 된 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마 우리 유채린 기자님도 느끼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그렇죠. 생각보다 윤석열 한번 뭐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조금 매니지먼트를 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그 관리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이 좀 지지율이 좀 추락하고 있고 네.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과연 문재인이 이 30% 선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예, 지금 38.2%의 네.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되고 거리두기 3단계가 정말로 실시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 결국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는구나 라는 걸 체감할 거고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30% 선을 지키는 이 부분이 올겨울에 그걸 과연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뭐 의문이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응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지지율 1위를 올랐던 것은 오직 그 유일한 코드는 반문 코드였습니다. 네. 문재인과 대항할 수 있는 사람,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문재인과 대항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속을 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인물로 기대치가 높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현 정권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그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랄까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법조문을 따져서 정권과 싸우는 거 그런 모습도 뭐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이미 징계도 받았고 이제는 뭐 이 정권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보이스, 대중을 어떤 달래고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저는 계속 이제 약간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다분히 어부지리로 야권의 주자가 없으니까 문재인을 때리고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코드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 심리와 반대급부로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지지율을 자기가 지키고 더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오직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가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데 달려 있다는 거. 그거는 윤석열도 사실은 앞으로 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자, 그럼 검찰총장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수싸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바둑이나 뭘 하면 이제 수싸움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두거나 조기에 그만뒀을 때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면 검찰총장직을 징계 이후에 복귀해서
7월 말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경우에 그러면 정치적인 보이스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 정권에 임명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입김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징계를 내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 보이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스를 낼 수 없을 때 윤석열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러면 자 향후에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정권을 때리는 네.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어떤 제어하고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막아버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공수처가 다 뺏어간 그 어떤 사건들을 다 제외하고도 과연 윤석열이 정권을 상대로 해서 뭔가 힘이 있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수싸움이 되는 거고 다 고민을 네. 해야지만 되는 거죠. 뭐 그런 숙제들이 이제 있다고 보죠. 네, 앞으로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뭐 이렇게 징계 처분을 내리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뭐 검찰 개혁 완성시키겠다더니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혹시 이게 뭐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와요. 문 대통령이 버린 거다, 잘린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아니면은 혹시 이게 뭐 또 다른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가지 다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 겉으로는 되게 뭐 착한 척하고 부드러운 척하고 뭐 그런 이미지죠. 네. 근데 속은 우리가 지난 거의 한 4년여를 지켜봐 왔지만 속은 아주 검다. 생각보다 그 권모술수와 또 사람을 활용하고 팽시키는 거 그런 것에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의외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좀 알게 됩니다. 네. 서서히. 이 추미애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결국 추미애에 대해서는 그 보다 나은 보상 차원의 어떤 선물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구색 자체를 자른 거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는 거로 구색을 맞춰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고생 많았다, 큰 일을 했다, 뭐 개혁을 완수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당히 문재인이 추미애를 띄워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만약에 경질이 아니라면 1년도 안 되고 그만두는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올해 네. 1월 2일 날인가 취임을 했으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예, 장관을 그만둔다? 그거는 경질이죠. 누가 봐도 잘린 거죠. 하지만 문재인은 이 추미애를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과 한 번 더 싸워보겠다,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추미애의 장관직은 어쩌면 내년 2월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개각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하는데 후임자가 좀 구하는 게 좀 난항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핑계를 대서 네. 할 수 있고 그럼 1월 초에는 개각을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1월 초에 단행을 하면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거의 2월 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자, 그런데 당기느냐 아니면 뒤로 미루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문재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이 장난을 칠 공산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추미애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여기서 더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지 못하도록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지 네.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아니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정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내년 연초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 검찰이 손을 떼게 하는 것 거기까지 추미애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럼 나도 이제 그만둘래. 그래 나도 이제 정치학계 급 나가서 라고 했다면 추미애는 바로 교체하죠.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그 역할은 밉상인 추미애가 해야지 제격인 거죠. 끝까지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목을 잡고 만약에 네가 그래 좋아 안 나가고 다시 업무 복귀해서 총장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정권을 향한 수사를 네가 하겠다? 좋아 그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추미애에 대한 보상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네. 사실은 한간에는 정치권에서는 추미애가 그 차기 국무총리를 요청했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네. 어차피 정세균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정세균도 어쨌든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가 그 국무총리 자리를 나한테 달라. 어. 네, 욕심이 과하죠. 네,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게 마련인데 그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추미애에게 그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경질을 한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은 어쨌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줬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은 근데 미끼죠. 네. 추미애가 나가면 서울시장에 당선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추미애에게 그런저런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을 거로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만둘게요,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네. 추미애가 현재 장관직을 물러나는 시점은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찌 됐던 간에는 일단은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중단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건데 앞으로 2개월 동안 무엇을 할까요? 집에서 비숑 2마리 하고 진돗개 1마리를 그 말은, 네. 키운다고 했으니까 뭐 개를 키우면서 출근도 아마 이제 못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개를 키우면서 당분간 집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개만 키우겠습니까? 그럼요. 소도 키워야 되고 사람도 키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선을 도전하겠다라고 본인의 진짜 마음을 먹었다면 네. 그러면 소송을 대비하는 거와 별개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충청권 출신 인사들, 아니면 뭐 강경한 보수 진영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을 거고, 네. 만나고 있을 거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한테 찾아가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차라리 그만두고 지금 사퇴하고, 네. 사퇴하고 바로 서울시장 도전해서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선 가자. 그러면 다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는 문제는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있다가 현 정권과 싸우고 갑자기, 사퇴한 뒤에 갑자기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쪽 민주당 입장에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취약한 지점들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는 서울시장을 하라고 하는 기대치는 아니에요. 그럼요. 적어도. 네. 적어도 문재인을 박살내라. 문재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강하게 물어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현재로서는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이런 관점인데, 그런 게 조금 좀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2달간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네.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본인이 결심했다면. 그리고 중원에는 사실은 이 무림에는 고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정치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TV에 등장하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나름 통달하고, 아니면 뭐 나름 이 어떤 높은 어떤 내공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윤석열 총장도 검사를 시작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분화방처럼 몰려드는,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자칫 이 사람들과 섣불리 뭔가를 진행했을 경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2주도 못 버티고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수도 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수 진영과의 접촉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견을 좀 제기하자면, 네. 어차피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세력은 보수 우파 진영이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약간의 중도층이 지금 합류돼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멀게 본다면 어차피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표를 얻어야지만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우파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더 가운데 쪽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강경 보수나 국민의힘과 뭔가를 함께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걸을 때 네. 나의 세력이 필요하고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건 다 그냥 이 정치인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라서 여기서 실수를 유발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갖다가 쓰고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 가는데 근데 멀리 보면 사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집토끼가 아니라 어쩌면 산과 집 사이쯤에 있을 만한 이런 토끼들이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시쳇말로 51%의 지지를 얻어서 내가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 상황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반문이라고 하는 이 기대치와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 제3자가 없어요. 네. 네. 그건 참 다행스러운 네.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다소 스탠스를 중립적으로 중간지대로 조금 옮기더라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 쟤 왜 저래? 쟤 우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너가 그래서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그나마도 이제 반문을 기치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2개월 징계 정직 기간 동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스탠스를 조금 더 가운데로 옮기는 이런 어떤 행보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은 아마 가급적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는 이번 징계 사유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 중간에도 계속 정치에 대한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때 그건 맞네. 네. 너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징계 사유였는데 계속 정치를 해왔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2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가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못할 텐데 물밑에서 계속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고 네. 접촉하고 중원에 무림의 고수가 많습니다. 그런 고수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네.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이제 한 또 다른 시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김대현 기자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네, 때 그럼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네, 네. 그럼 이 대현 TV는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예, 대현 TV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어쨌든 보수 우파 진영 전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도 기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대현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대현TV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또 좋은 시각으로 좋은 분석 많이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아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곧 다시 대검으로 돌아올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도 응원의 목소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현TV 운영자이신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과 많은 분석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요. 대현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